늦은 저녁, 불빛이 희미한 편의점 앞. 75세의 김성우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재활용함에 버리려다 멈춰섭니다. 젊은 학생 몇 명이 큰 소리로 떠들며 노인을 흘끗 봅니다. 그중 한 명, 민호가 비닐봉지를 들고 웃습니다. 야, 저 영감님 봐. 아직도 저런 거 주워? 그 말에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민호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우유가 흩뿌려지고 흰 자국이 할아버지의 신발을 적십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합니다.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니? 민호는 비웃으며 모자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할배, 잔소리 말아요. 요즘 세상 몰라요? 그 말과 함께 친구들이 더 크게 웃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굽혀 모자를 주웁니다. 먼지를 털고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잠시 어둠과 빛이 교차합니다. 얘들아, 약한 어른 괴롭히는 거 아냐?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멎습니다. 민호가 한 발자국 다가서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빠르게 올라와 그의 손목을 잡습니다. 놀란 민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는 손을 놓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학생들의 웃음은 사라지고 잔뜩 얼어붙은 공기만 남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동안 그의 그림자는 편의점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아무 말 없는 거리, 그리고 무겁게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이른 아침, 공원에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성우 할아버지는 매일처럼 운동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숨소리가 가늘게 들리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그때 운동장 옆에서 공을 차며 떠드는 고등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크게 웃으며 다가오던 아이들의 공이 굴러와 할아버지 발 앞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공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들을 향해 던져주려 하죠. 그러나 학생 중 한 명이 비웃듯 손을 내젓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늙은이 손 타면 더럽잖아요. 순간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며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잃고 잠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눈빛 속에는 놀라움보다 깊은 슬픔이 먼저 스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공을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웃어댑니다. 바람이 불고 벤치 위 낙엽이 흩날립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깁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떠들고 욕설 섞인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묘한 결의가 스며 있었습니다. 공원 출입구를 지나며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탁했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자를 눌렀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구나. 짧은 한숨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가로등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장면이 천천히 닫힙니다. 어두운 골목길, 낡은 가로등 아래서 몇몇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비좁은 담벼락 사이 한 학생이 벽에 몰려 있고
나머지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낙서된 교과서, 찢어진 가방, 던져진 깡통들이 굴러다닙니다. 야, 이 정도도 못 버티냐? 남자답게 좀 해봐.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고 다른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조롱합니다.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성호 할아버지가 검은 코트를 걸치고 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행동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만해라. 저 아이가 내 친구잖니. 아이들은 피식 웃으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민호가 비웃듯 말합니다. 할배, 신경 끄세요. 이런 거 요즘 흔한 일이에요. 성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낮지만 날카롭게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흔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지 않겠니? 잠시의 정적 후 민호가 짜증스럽게 다가와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칩니다. 진짜 귀찮게 하시네. 그 순간 성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민호의 팔이 순식간에 꺾이며 몸이 휘청입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공중에 긴장감이 번집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라서 뒷걸음질 칩니다. 성우는 손을 놓으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엔 분노도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단호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김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다. 그 말에 아이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뒷골목으로 달아납니다. 남겨진 골목엔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바닥에는 구겨진 깡통 몇 개만 굴러가며 금소금을 냅니다. 성우는 쓰러진 학생을 일으켜 세우고 묵묵히 어깨를 두드립니다. 괜찮니? 그 한마디가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골목을 떠납니다. 다음 날 학교에선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그 노인, 그냥 노인이 아니래 특전사 출신이라던데. 진짜야? 교관이었다던데.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민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손목을 만집니다. 어제의 순간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됩니다. 노인의 눈빛, 손끝의 단단함, 그리고 그 뒤에 깃든 무언가 따뜻한 기운. 그건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겉보다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야, 어제 진짜 그분 특전사 맞대. 민호는 대꾸하지 않고 도시락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엔 그 풍경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도망치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때 따라오던 가로등빛, 그리고 노인의 침착한 눈빛. 그는 자신이 그 눈빛을 왜 잊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전날 있었던 그곳은 조용했고 바닥에는 여전히 구겨진 깡통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히 발끝으로 깡통을 차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무섭지도 않은데 왜 자꾸 생각나지? 그 시각 김성호 할아버지는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차분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끔은 손을 쓸어보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훈련병들을 지도하던 시절의 냄새가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랬지. 진짜 강한 놈은
남을 때리지 않는 놈이었지. 그의 낮은 혼잣말은 카페 안에서 잔잔히 퍼졌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창밖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문득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그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먼 곳 어딘가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그 노인을 존중이라는 단어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하교길의 좁은 골목. 민호와 재우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묵묵히 공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날의 일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2명의 불량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민호 아냐? 요즘 그 특전사 영감이랑 공원 청소한다며? 한 녀석이 비웃으며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얼마 받냐? 봉사활동 수당이라도 나오냐? 다른 녀석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주머니에서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청소해 줄래? 말끝에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굴러가며 민호의 발끝에 멈췄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슬며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호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뺨이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장면. 할아버지가 골목에서 민호의 팔을 제압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들려왔던 그 목소리.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주먹을 풀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치워줄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웃던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쓰레기를 들고 근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결 단단했습니다. 재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따라 걸었습니다. 야, 진짜 그냥 맞붙어도 됐잖아. 재훈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실망하실 것 같았어. 그의 눈빛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노을빛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고 그 위로 바람이 불며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재훈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야, 우리도 나중에 저런 어른 되면 좋겠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처럼.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붉은 하늘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진짜 참교육은 이기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였다. 어느 날 오후 민호와 재우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옆 한 노인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성우 할아버지였습니다. 맞은편 남자는 거칠게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앞을 가로막잖아. 눈은 달고 다니는 거야? 그의 손끝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정하라며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앞을 잘 못 봤네요. 그런데도 남자는 분을 삼키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밀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보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벌써 움켜쥐어졌습니다. 재훈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 그냥 가자. 경찰 부르자.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
그는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자 그의 눈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달려가던 민호는 그 남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학생 주제? 너도 한 대 맞아볼래? 그 말에 민호의 주먹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이 붉게 변하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단단한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성우 할아버지였습니다. 멈춰라. 짧지만 낮고 강한 목소리. 민호의 팔은 공중에서 멈췄고 시간마저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민호 앞에 서서 말했다. 참교육이란 건 싸움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풀리며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렀습니다. 그제야 숨이 터져나왔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감싸듯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이미 이겼다. 너 자신을 이겼으니까. 가해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 대신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잠깐 정말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는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재훈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이번엔 진짜 참았네. 민호는 웃었습니다. 응, 이제야 알겠어. 그게 진짜 참교육이었어. 카메라는 멀리서 세 사람의 모습을 비춥니다. 석양이 거리를 물들이고 노인의 그림자와 두 학생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세대는 나이를 넘어 하나의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공원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 김성우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죠. 찬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흩날리고 그의 어깨 위로 가늘게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움직임, 느린 호응.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그 짧은 대답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어색하게 낙엽을 모았습니다. 손이 서툴러 잎들이 다시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에는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야, 진짜 네가 저거 하고 있는 거야? 민호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하다 보면 나쁠 건 없잖아. 그 말에 재훈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도 도울게. 세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낙엽이 한쪽으로 모이고 바람에 날리던 잎들이 차츰 정리되어 갑니다. 공원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햇살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김성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참교육이란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한 줌 떠오릅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그림자가 공원 바닥에 길게 늘어섭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고 그 안엔 미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